러시아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실패 중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며 드론 발사를 지시하고 있으나 모든 드론이 우크라이나만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많은 드론이 나토 영공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동유럽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대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동맹이 형성되고 계획이 세워지며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에서 나가지 않으면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크게 전달하는 나라는 뜻밖에도 불가리아입니다. 3월 7일 또 한 번 러시아 드론이 유럽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아가 표적이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보안 시스템이 인근에서 드론을 포착한 후 바실레프스키 공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했습니다. 불가리아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항공교통 관제와 국경 경찰이 협력하여 항공편을 우회시키고 공항 내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은 짧게 끝났습니다. 드론은 곧 무력화되었습니다. 불가리아는 드론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에서는 이란제 드론이 불가리아 영토까지 날아왔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곳뿐입니다. 러시아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불가리아는 이번 침입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리아는 3월 초에 겪었던 일이 훨씬 더 깊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 온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빙산의 일각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유럽과 전쟁 중입니다. 단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불가리아가 최근 희생자이며 곧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략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 전에 불가리아의 대응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항을 몇 시간 폐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드론 침입 이후 불가리아는 동맹을 구축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여전히 이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이 나라는 나토 동맹국이자 동부전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그리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소피아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북쪽 이웃 국가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F-16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불가리아는 또한 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는데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EU와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충격을 받아 행동에 나선 한 국가이며 이제부터 그 대응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불가리아는 펄 이니셔티브를 재확약할 뿐 아니라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 불가리아를 전혀 두렵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푸틴이 이루려는 바와 정반대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강하게 알렸습니다. 불가리아는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10년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3월 30일에 발표된 이 협정에 따라 르몽드가 주요 무기 제조업체로 평가한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와 드론 및 여러 종류의 무기 생산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영토에서 공동 생산의 문을 열게 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정 기간이 양국이 접근 방식을 완전히 체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주권을 믿는다는 신호를 푸틴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해야 합니다. 푸틴은 소련의 옛 구성원이 자신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 대응해 러시아가 불가리아가 멀리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입니다.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동맹국들은 드론을 소피아로 보내 분열과 미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이 이룬 전부는 러시아에 맞서는 새롭고 더 강력한 동맹의 촉매제가 된 것뿐입니다. 지금 유럽과 나토 모두 동맹이 필요합니다. 소피아 상공의 드론은 러시아가 유럽과 전쟁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세파르그 세버 31일 보고서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공격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구조를 해체하고 푸틴의 러시아 제국 재건 욕망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국가들 내부에 혼란의 씨앗을 뿌리려는 체계적인 그림자 공작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고 러시아군도 유럽 다른 지역을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침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의 무기는 사보타주, 감시, 사이버 범죄, 그리고 영공 침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적어도 2022년부터 벌여온 싸움이며 유럽이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싸움입니다. 이 그림자 전쟁의 지속적인 고조는 러시아의 행동을 개별적인 전술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바꿉니다. 러시아는 전형적인 유럽의 억제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IPA에 따르면 이 모델은 적이 위험을 저울질하고 예상되는 처벌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행동을 조정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러시아는 그런 적이 아니며 정보 보안 기반은 자제보다 주도권을 발휘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작전은 전략적 목표 달성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SIPA는 행동만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 전체의 문제입니다. 러시아 체제는 긴장 고조에 보상하며 유럽의 억제는 러시아를 막을 만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군사정책의 불일치로 인해 생겨난 것은 유럽이 패배하는 쪽에서 있는 일방적이고 비전통적인 전쟁입니다. 불가리아는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에서 러시아 전략 사례를 목격한 후 항공 위협에 대비해 국경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정 체결로 유럽이 푸틴의 침략에 맞서 전통적 전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은 4가지 공격 유형으로 나뉘며 모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주들은 간단합니다. 대리 세력과 침투, 해저 및 에너지, 영공 침범, 그리고 사이버 작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그림자 전쟁의 창이 되며 불가리아 드론 침입은 유럽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리 세력과 침투 전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전체의 코앞에서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방대한 대리 세력망과 범죄 조직을 구축해왔습니다. 방화, 사보타주, 협박, 그리고 감시는 이 대리 집단들이 선택한 무기이며 이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3자 행위자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건에 대해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유럽의 억제 모델은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전통 규칙을 따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대리인 및 침투 방식의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채텀 하우스에 따르면 영국에는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대신해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몇몇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일어난 철도 탈선 사고들에는 러시아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나토 동부 방어선 핵심인 에스토니아에서 보안당국은 러시아 인사들이 현지 시민을 목적에 동원하려는 강한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정부를 공격할 세력 마련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지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대리인, 침투자, 변절자들이 벌이는 사보타주는 표적이 된 국가들 내에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종종 효과적입니다. 현재도 불가리아에는 친러 세력이 존재해 불가리아의 우크라이나 협정 체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친크렘린 정당들이 있으며 이들은 4월 19일 총선을 앞두고 이번 협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의 책략은 분명해졌고 이러한 분열이 바로 2024년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 작전이 4배로 증가한 이유입니다. 사보타주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는 유럽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해저 인프라 중 일부에 그림자 전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전쟁 계획의 2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 밀리터리 쇼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권력의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SIPA는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서 노리고 있는 해저 케이블과 기타 에너지 인프라가 민간과 군사생활 모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러시아는 유럽 방어망의 해상과 대양의 빈틈을 노려 통신을 방해하고 유럽 전역의 군사구조에 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속이거나 때로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민간 선박들이 유럽을 움직이게 하는 방대한 해저 케이블망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 핀란드만에서만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2건의 해저 사보타주가 발생했습니다. 나토 동부전선이 또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발트해는 점점 더 표적이 되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2년부터 4월 25일까지 그 바다에서 6건의 사보타주 의심 사건이 있었고 2023년 이후로 11개의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대리전과 침투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러시아에 그럴듯하게 책임을 부인할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는 모두가 해저 사보타주 배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러시아가 전통적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실질적 보복은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해저 케이블 제북에서 통신과 에너지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으며 동시에 공중에서도 자극을 주고 경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영공에 진입한 드론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러시아 자산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토 국가들의 영공에 진입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입들은 종종 푸틴이 나토를 적극적으로 자극하려 한다는 신호를 주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는 아마도 러시아 영토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12일에 발표된 이스트 센트리 작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전은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후에 발표되었지만 작전 발표가 있은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러시아 미그 31 전투기 세대가 에스토니아 영공에 12분간 진입해 정보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나토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이들을 동부전선에서 에스코트에 내보냈습니다. 이후 벨라루스 기상풍선이 리투아니아 상공을 비행하고 러시아 드론이 에스토니아 미군 기지를 침범하는 등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더 컨버세이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항공전력이 나토 영공을 18차례 시험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기록된 침범 횟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가리아 영공에 나타난 이번 드론은 푸틴이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 전략 3단계를 당분간 포기하지 않을 신호로 보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러시아는 대부분 이런 일을 벌이고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작전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공격은 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정보기술을 대상으로 했던 공격이 이제는 에너지 그리드나 교통망과 같은 운영 시스템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사이버 전쟁에서 허위 정보도 주요 도구로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소셜미디어에 봇과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자국 외부의 여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는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그 접근성을 이용해 푸틴 의제를 외부에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은 이런 사이버 활동의 만연함을 강조합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개입 사례가 505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25개의 플랫폼이 연루되었고 90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322개의 조직이 관여했고 3만 8천 개의 채널이 동원되었으며 6만 8천 개의 콘텐츠가 생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몰도바가 주요 표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반 작전들은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이 단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분열이 강조됩니다. 러시아는 사이버 캠페인으로 표적을 직접 공격할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 분야에서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유럽 이사회는 정보 조작과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2개의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조치지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엔 아직 규모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이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잘 모르거나 그림자 전쟁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러시아가 저지르는 사보타주와 사이버 범죄 유형들이 종종 형사 및 민간 법 집행 체계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사보타주는 종종 해상사고로 간주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알고 있어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선에서 처벌 없이 행동합니다. 러시아가 하는 일은 반복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러시아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범죄들일 뿐이며 그 어떤 것도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유럽연합과 나토가 러시아 대응에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브루노 칼 전 독일 연방정보국장이 2020년대 말까지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군 총감인 카르스텐 브로이어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통 억지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그림자 전쟁이 재래식 전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유럽은 2035년까지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나토 장군들이 러시아 공격을 경고한 때보다 5년 뒤입니다.
최소한 유럽 일부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대륙의 동쪽 측면에서는 준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불가리아는 불가피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RFU 뉴스에 따르면 여러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유럽에서 벌이려는 것과 같은 유형의 전쟁에 대해 훌륭하게 스스로를 방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요격 드론과 전자전 능력과 같은 다양한 대드론 기술을 개발한 더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도 이제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도 마찬가지로 모두 빌드 포 유크레인 이니셔티브 하에 우크라이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노하우가 동유럽에 통합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푸틴의 그림자 전쟁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분열을 노린 접근이 오히려 유럽, 특히 동유럽과 북유럽의 단합을 이끌어냈고, 이는 러시아의 모든 행동에 완벽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는 이미 동부 지역의 많은 곳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불가리아는 이제서야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에 눈을 뜨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독일 여단을 주축으로 한 나토 전투단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에 국내 총생산의 4.5%를 국방에 지출했는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의 54%는 급여나 운영비가 아니라 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모두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국경 방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동유럽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머뭇거리며 그림자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끊임없이 망설이고 있는 반면 장군들이 러시아가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도 불가리아, 폴란드, 발트 국가들은 자신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결국 이웃 국가의 국방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은 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방어 체계가 구축되고 그림자 전쟁이 울린 경고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유럽이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의 그림자 전쟁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함을 알립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 지도자와 그의 제국 야망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러시아가 그림자 전쟁을 정규전으로 전환할 군대를 아직 남겨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수만 명 병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압박에도 전혀 굴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무너뜨릴 예정이었던 봄 공세에 나쁜 소식이 됩니다. 러시아의 참담한 군사 실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